우리가 일반 암들도 뼈 전이가 됐을 때 뼈가 많이 약해져요. 그럼 이제 뼈를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가? 뼈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 성분을 보강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뼈 관련해서 문제들이 나죠. 특히 이제 호르몬하고 관련된 암들, 유방암이나 난소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제 뼈 건강하고 관련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일반 암들도 뼈 전이가 됐을 때 뼈가 많이 약해져요. 그럼 이제 뼈를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가? 일단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뼈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성분을 보강을 해주는 거거든요. 첫째, 칼슘이 많이, 일단 기본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칼슘이 많은 음식들은 뭐가 있어요? 칼슘이 많은 음식이 우리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멸치를 많이 먹으라 하는데, 멸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금치라든지, 녹황색 채소들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칼슘을 보충해 주는 거. 단백질을 충분히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충분한 것은 우리가 생선류 같은 경우는 뭐 3cm 이하 생선, 고등어나 꽁치, 그 다음에 조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달걀, 그리고 콩 종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뼈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보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뼈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많아야 돼요. 비타민 D가 우리 칼슘을 갖다가 몸 안에 우리 혈중 농도를 높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장에서도 칼슘 흡수하는 데 도와주고,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은 그런 음식들은 대개 보면은 생선류가 많아요. 그래서 생선류는 크지 않는 생선, 마찬가지로 꽁치나 고등어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겠고요. 여기에 필요한 게 비타민 K가 또 중요해요. 비타민 K도 뼈 구성하는데 성분이 되거든요. 그런 비타민 K가 많은 것은 되게 발효식품들이에요. 녹황색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에는 특히 이제 우리 장 안에서, 우리 대장에서 비타민 K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드는데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마그네슘 같은 거, 우리가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마그네슘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녹색 채소에 이제 많이 들어있고, 또 이제 오메가3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되게 이제 우리 뭐 들깨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씨라든지,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부분들에 있는 같이 보충을 해주면 뼈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항암을 하는 동안에는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그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오심구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 점막 손상 받으니까 뭐 유장 증상도 있고, 뭐 설사, 변비. 그래서 사람이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하다 보면 뭐 반쯤 녹초가 되거든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을 하려면 체중도 많이 빠졌을 거고, 회복을 하려면 일단은 영양가가 많은 부분들을 먹어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이제 단백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환자들이 우리가 이제 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잘 먹어야 된다. 근데 우리 환자들이 잘 먹어야 된다는 개념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고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하나는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게 항암을 해서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다 없어져 버렸다면 뭘 먹어도 괜찮아요. 뭘 먹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정말 많이 먹고 고단백질을 먹고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암 환자분들은 항암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암세포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암세포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내 정상세포에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고단백은 맞아요. 그런데 고단백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마음대로 육류 같은 것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막 양도 많이 먹고,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양, 단백질은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먹는 게 좋아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된다. 단백질의 가장 큰 단점은요, 우리 몸이 저장을 못해요.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소용이 없고, 또 항암을 하고 나잖아요. 항암을 하고 나면 소화력도 떨어져 있어요.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많이 먹으면 단백질 소화가 안 되고, 또 우리 간이나 신장이 항암하는 등이 많이 지쳐 있어요. 여기다가 고단백을 많이 주면 이 저장을 않고 나머지 내보내야 될 부분은 간하고 신장에서, 간에서 대사가 돼가지고 신장을 통해서 배출을 하거든요. 오히려 더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식물성 단백질을 가능해 사용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너무 과량 먹는 것은 잘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단백질 문제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항산화제. 항암을 끝나고 나면은 우리 몸이 산화물로 가득 차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많이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야채라든지 채식을 많이 해야죠. 근데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 몸이 장이 엉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날 것은 잘 먹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한 한 식이섬유가 많은 이런 채식 같은 것도 익혀서 먹는 게 좋겠죠. 식이섬유도 날 것으로 먹었을 때하고 익혀서 먹었을 때하고 식이섬유도 양이 달라요. 훨씬 더 익혀서 먹을 때가 식이섬유 양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기도 좋고, 우리가 점막이 손상받았지만 손상받은 점막에 쉽게 적응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야채나 과일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을 많이 섭취를 해서 산성화가 되어 있고 몽땅 활성산소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또 많이 들어가요. 이때 중요한 영양소들은 이제 비타민하고 미네랄들이에요.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정상세포가 많이 파괴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정상세포를 회복해야 하잖아요.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끔 해야 돼요. 그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많이 만들려면 우리가 먹는 것도 이렇게 재료를 많이 해줘야지만 이것을 잘 미토콘드리아에서 잘 태워줘야 되거든요. 이 태워주는 게 바로 비타민 B하고 마그네슘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주고 또 여기에서 만들어진 산화물을 잘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게 항산화제, 비타민 C라든지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비타민이나 항산화제들을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참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물이에요, 물. 물을 잘 마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영양소 있는 것만 잘 먹으면 된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내가 먹는 것을 효과를 극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때요? 암하고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산성화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잘 먹어서 세포 안에 물이 충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 정상세포가 많이 파괴가 되니까 탈수도 심해져요. 세포 탈수가. 그래서 세포 탈수를 개선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시는 게 우리가 항암이나 끝나고 나서 회복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제 우리 암 환자한테 적합한 식단은 대개 이제 암을 키울 수 있는 식단이냐, 아니면은 암을 키우지 않는 식단이냐,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육류계통은 암을 키울 수 있는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육류 안에는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세포에 도움을 되지 않는 포화지방산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 아니겠고, 그래서 채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채식은 대개 보면은 이 채식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암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채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면역학적인 이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면역학적인 면에서도 같은 개념이에요. 육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몸의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대개 면역은 어떤 채식에는 파이토케미칼들이 면역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다당체들이 있는 게 있어요. 다당체들이 우리 면역을 끌어올리거든요. 다당체가 많은 것은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겨우살이라든지 해조류 중에 보면은 뭐 미역이나 김, 다시마에 있는 뭐 후코이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면역을 높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면역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항산화 물질도 보면 동물성에는 우리 동물성 식품에는 항산화 물질이 없고 오히려 항산화 물질보다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오히려 많죠. 그런데 항산화는 우리가 비타민 C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항산화 물질들은 거의 대부분 채식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채식을 하는 게 우리 암 치료하는 분들은 이제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채식만 먹으면 뭔가가 부족하다.
그리고 기력도 별로 없고, 먹고 나도 제대로 먹었다는 이런 기분이 안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떤 그 육류 쪽을, 그러면 동물성을 조금이라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육류, 사육하는 이런 것보다는 되게 생선 종류에서 동물성 영양소를 얻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생선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생선류는 되게 사이즈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수명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이즈는 보통 30cm 이하의 생선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수은과 같은 거 중금속이 별로 없고, 또 되게 푸른 생선, 고등어나 꽁치, 여기에는 오메가3 같은 걸 같이 가지고 있고, 또 비타민 D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선류를 조금 이용을 하시면, 그리고 달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 식품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달걀은 또 동물성 이런 단백질을 좀 얻을 수 있는 그 식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 우리 암 환자들이 충분한 영양도 섭취를 하면서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식단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하나의 식단을 가지고 할 때 밥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현미라든지 아니면 잡곡밥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뭐 강황이나 이렇게 파이토케미칼이 있는 식품을 얹어 가지고 하는 이런 식단도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어떤 것만 특별히 콩을 좀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자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이제 밥이라든지.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식단 중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음식 문화가 습식성 문화라고 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되게 건성, 근데 우리 습식성에는 꼭 그게 뭐가 들어가요? 국이 따라 들어가요. 근데 사실 암 입장에서 볼 때 국은 별로 그렇게 플러스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국을 같이 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한 숟가락 먹고 국 한 숟가락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국이 위산을 떨치는 효과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물이잖아요. 그래서 위를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물은 국물 계통을 좀 적게 하고, 물은 따로 식사가 끝나고 섭취를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정말 이제 국을 꼭 먹어야 되는 경우라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채식, 식이섬유가 많은 부분들을 국에서 얻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가열을 해서 우리가 끓이거나 하면은 우리 채식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많이 어때요? 우리가 불용성이 수용성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식이섬유를 많이 얻으면 그거 자체로 해서 장 기능도 좋아지고 면역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국하고, 그리고 이제 반찬 같은 경우는 반찬은 다양한 여러 가지 양념 재료들을 많이 쓰는 것을 원해요. 단순하게 우리 그냥 간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양념으로 쓰는 것들 되게 많이 쓰는 게 어때요? 우리가 콩 계통으로 해서 뭐 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콩 속에 들어있는 제니스테인이나, 그 다음에 고추 속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그리고 또 생강, 그 다음에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은 다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양념을 사실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찬은 좀 다양하게. 그 다음에 이제 양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양을. 그래서 양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런데 대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가능한 한 밥은 소식이 좋거든요. 그러려면 나한테 가장 적당한 때가 언제냐? 배가 부를 때가 아니고 허기가 면할 때. 아, 이제 배는 안 고프네? 할 때, 그때까지가 가장 우리 몸에 적합한 칼로리고 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 가는 게 좋겠고, 또 하나 우리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자면 되게 이제 아침은 요즘에 굶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점심하고 저녁을 많이 먹는데 그건 가장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침과 점심. 그 다음에 아침을 먹을 때는 우리가 아침에는 혈당이 가장 낮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때 지방을 먹으면은
우리 케톤식이 요즘에 케톤식이요법이 상당히 유행을 했잖아요. 케톤식 효과를 한 끼 중에서 낼 수 있는 게 아침이에요. 혈당이 가장 떨어져 있을 때 지방을 먹게 되면 케톤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좀 지방 쪽으로, 우리 근데 되게 아침에는 기름진 것을 잘 안 먹잖아요. 왜냐면 아침에 입맛도 없고 그런데 거기다가 막 기름진 것을, 그래서 우리 한국 식단에는 그런 부분이 빠지는데, 오히려 아침에는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오메가3가 많은 이런 식품이라든지, 또 식이섬유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 되게 단세 지방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약간 지방을 먹는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벼우면서도 약간의 지방이 좀 많은 그런 식단을 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암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점심 때는 조금 양을 많이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양으로 따져서는 가장 적게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저녁이죠. 그래서 식단은 그런 식으로 맞추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칼슘이 제일 많은 거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시금치에 칼슘이 제일 많은 걸로. 되게 야채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견과류에도 제법 많이 들어있고, 해조류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칼슘이 많은 음식을 우리 암 환자들한테 권하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대장암 때 가장, 칼슘이 대장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강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장암 환자들은 칼슘이 있는 식품을 많이 권장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환자들이 되게, 특히 여성암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골다공증이 잘 오거든요. 이제 이럴 때 칼슘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칼슘 보충을 칼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충제로 들어가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유장 장애가 잘 와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때 칼슘을 끌고 들어갑니다. 비타민 D가. 그래서 칼슘의 혈중 농도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이 자체가 암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비타민 D가 아주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유전자 변이를 막아주고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비타민 D를 여러 가지 방법, 약으로도 주사로도 그다음에 음식으로도 뭐 기능식품으로도 종합적으로 다 먹으라 하거든요. 이럴 때 칼슘이 보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칼슘으로서는 우리가 비타민 D를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슘은 대개는 이제 대장암 때 가장 이제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많은 논문들이 보면 대장암을 칼슘이 억제하는 게 많은데, 그 외에는 칼슘이 그렇게까지 많이 역할을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암 환자들한테 칼슘이 필요한 부분들은 대개 이제 골다공증이 생겼을 경우에 보충을 많이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